안녕하세요. 저희는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세, 흔히 두명 혹은 뇌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증세를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후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머리에서 기계 소리가 나거나 바람 소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불쾌한 소리가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환자분들께서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잘 업무를 보신다고 할지라도 2명이나 2명이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신경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이나 집중력 장애 등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명이나 뇌명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신경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오래 경과될수록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나 집중력 장애 혹은 수면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시고 업무도 잘 보시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본인 스스로는 사실은 24시간 소리나는 이러한 불쾌한 소음으로 인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사실은 업무에 이미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현대의학이나 또는 기존의 여러 가지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을 통해서 이러한 뇌명이나 두명증 증상을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의학이나 한의학을 통해서 이러한 뇌명증이나 두명증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은 여러분 환자분을 치료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두명증이나 뇌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이러한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분과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매우 만족하실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두명이나 뇌명이 증상이 완화되시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 임상 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분과 협조적으로 치료했는지 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두명증이나 뇌명증 증상이 없어지게끔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환자분은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뇌명증과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처음 발병이 된 계기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몇 개월 전에 발병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뇌명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동반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역시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느끼시게 되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 또 머리가 답답하다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머리가 맑지 못하고 멍해지시거나 기억력, 집중력 등이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만성 피로나 손발이 냉한 증세 등등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으셨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두명증과 뇌명증이 해소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두명과 뇌명 증상이 70%에서 80% 정도가 없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서 환자분 스스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시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의 치료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 두명증이나 뇌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이 두명증이나 뇌명증은 사실은 이 의학 교과서 또는 뭐 전통의학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질환이 아닙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이명증은 흔히 의학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은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측컨대 과거에는 이러한 증상이 별로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 발달, 문명 발달과 함께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관지어서 저희는 환자분들께 가급적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제품,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러한 제품에서 약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핸드폰을 머리맡에서 충전하거나 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핸드폰 사용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뇌의 신경세포는 전자파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파에 취약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고, 전자파가 뇌명증의 원인이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식생활, 현대인의 식생활과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의 식생활은 많이 다른 것이죠. 현대에는 가공식품 등이 이제 많이 출현을 해서 식생활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식생활도 뇌명증, 두명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후반의 이 환자분의 치료를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쁜 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전자파 공해, 지금 이러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은 환경에 현대인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각종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불균형은 미세하게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술, 담배, 커피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술이나 담배, 커피 이러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묘하게 우리의 신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신경 기능이 약화되면서 청각신경도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고 뇌명증이나 이명증, 두명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희가 질병의 진행 방향을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거나 귀 속에서 잡음이 계속 들리거나 청력 저하나 난청 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시진, 타진, 축진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병리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왜 이러한 방법을 쓰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뇌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즉 뇌신경 기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두명이나 뇌명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서 뇌신경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흉곽 부위의 폭이 좁고 골반 부위의 폭이 넓은 경우 통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소음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의 복부에 압통이 전혀 없는 경우
표환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환병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몸이 냉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손발이 냉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이와 같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뇌신경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의 뇌신경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물로서 당귀청궁, 백줄 등의 한약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저희가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모발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왜 머리카락 검사를 하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뇌명증, 두명증이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꼭 필요한 검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4대 무기질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정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상치가 되시는 건데, 지금 이것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정상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이 칼륨 수치가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정상치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상치에서 많이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의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환자분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사이에 기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에 심한 이러한 편차는 역시 신경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신경기능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는 이와 같은 교감신경의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증이 그 기저에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신경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쓴다든지 하는 상태, 혹은 너무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너무 과로가 심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교감신경의 항진된 이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이 역시 우리가 두명증이나 뇌명증의 발병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칼륨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치료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감신경을 안정적으로 좀 다운시키고 대신에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스트레스나 지나친 과로 등을 피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 칼륨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 즉 과일 등의 섭취를 이 환자분에게서는 좀 피해야지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름이라서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과일에는 이 칼륨의 이 성분이 매우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칼륨이 자꾸 올라가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일 섭취를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섭취를 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커피를 드실 수가 있겠죠. 커피는 교감신경,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의미로서는 커피를 드시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거나 몸에 기운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이는 교감신경을 부자연스럽게 자극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교감신경이 과잉 흥분된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사탕이나 주스나 커피보다는 덜하지만은 설탕 역시 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또 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데 이것도 교감신경 흥분과 연계성이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설탕이나 커피, 함유, 음식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인체의 교감신경을 좀 흥분되어 있는 것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기름류를 조금 더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종류는 에너지로 금방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교감신경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름은 인체에서 섭취하고 또 기름을 흡수하고 또 기름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또 인체에서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이러한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기름 섭취를 조금 단백질이나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기름 섭취를 조금 더 늘림으로써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조금 더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환자분께서 실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치료에 잘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약물로서는 역시 이와 같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유지하는 저희가 약제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귀청동 백출 등의 우리가 이 혈액순환 제제,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은 우리가 뇌신경도 여러 가지 영양소와 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더 건강해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저희가 환자에게 진행을 해드렸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머리에서 소리나는 증상의 70%에서 80%가 없어졌다. 이와 같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저희는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명증이나 뇌명증을 인체의 뇌신경 기능이 저하해서 그 원인을 찾고 뇌신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두명증이나 뇌명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저희 한의원의 기본적인 철학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증상이 가벼워지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명증이나 뇌명증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절대로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적으로 많은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혁신적이고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 없고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게끔 치료를 진행을 해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